전체를 뭐 말하기는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무엇보다도 그 시대가 IMF 말하자면 재난 시절 아니냐고. 그래서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국민들의 삶이 한치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때였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그 국난을 당해가지고 이 국난을 헤쳐갈 인물이 누구냐. DJ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게 됐어요. 말하자면 그동안 DJ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과 모략과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국난이라는 위기 앞에서 해소되거나 아니면 물밑으로 가라앉거나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는 또 이런 상황에서 DJ를 당선시켜서 이런 그 난제를 극복해 나가자. 참 열심히도 뛰었고 또 국민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나는 이제 주로 그 홍보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여론 담당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필사적으로들 모두 운동들하고 달려갔었어요. 결과도 한국사를 바꾸는 한국 정치사의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쾌거를 이루고 했죠. 내가 마지막으로 그 당시 김대중 후보한테 여론조사 보고를 한 것이 전날 저녁이었는데 그때 나타난 수치로는 우리가 0.5% 이긴다는 걸로 나왔더라고. 그 전까지 그렇게 꼭 이긴다라는 그 수치가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0.3%? 그 수치는 확실치가 않아요, 내가 지금. 그래서 그걸 들고 한밤에 주무시고 있는 그 양반을 깨서 그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분은 그저 덤덤하게 들으시더라고. 속으로는 승리를 예감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결과는 좀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되었던 것이지. 그 당선됐을 때의 그 당선 그 가능성에 대한 결과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당선됐을 때의 느낌이라는 것은 무슨 뛸 듯이 기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게 현실감이 별로 없는 거야. 멍하니 있으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펄펄 뛰듯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고는 침착하게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겉으로 침착하지 속으로 침착했겠어? 속으로는 만감이 교차했지. 이제 됐구나. 그런 생각이었지.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별로 이렇게 흥분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신 법은 없어요. 설사 마음속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셔요. 화가 날 때는 물론 화도 내시는 분인데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슨 이렇게 심한 반응을 안 하시고 항상 조금은 담담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상당히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던 분이어서 당선된 그 순간은 내가 보지를 못했지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통합혁명이 개혁을 주장한 이래 개혁 세력이 한국의 정권을 담당한 최초의 일이었어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중이 중심이 된, 말하자면 선거를 통해서든 뭐 선거를 통해서가 그
주요 요인이 되겠지만은 그런 정권을 장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은 내란의 역사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관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박정희 세력의 내란, 전두환 세력의 내란, 박근혜 정권에서는 박근혜는 아니었지만 그 밑에 무슨 장군인가가 내란을 음모하다가 외국으로 도피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윤석열이 내란. 우리는 내란 속에서 살아왔다고. 그런 맞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이 민주적 방식을 통한 민주주의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지금 내란의 씨앗은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고 한국사를 그 흐름을 바꾸는 계기였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공은 IMF의 조기 졸업이지 말하자면 그 IMF를 그런 사태를 이렇게 빨리 해결한 나라가 없었대요 그동안에. 나도 IMF 세계사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국가 위기를 국가 부도 위기 아니야. 그걸 그 몇 년 내에 해결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량이었고 그 외에 남북 관계 특히 평양 방문 같은 것은 눈물 나는 일이었지 우리로서는. 그 남북 관계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남쪽의 대통령이 북쪽의 위원장이었던가 만나서 악수하고 온다라는 것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곧 우리 민족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흥분 이런 것이 있었고 기초생활보장을 이루어냈을 때는 그 자랑, 그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 우리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복지적으로 해결해 나가는구나.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감동?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외에도 무슨 인터넷 망 까는 거라든가 무슨 그 한일 관계를 풀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일본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잖아.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대단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IMF 문제하고 그로 인한 먼저 말하자면 민주화였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IMF 사태를 해결했다. 남북 지도자가 만나서 통일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문제는 그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감격 그 자체였지. 정부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냥 정부에는 들어간 것이 없고 무슨 위원회 같은 데서는 조금씩 활동했지만은 그런 정부 활동은 안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나는 정부에 무슨 입각하겠다거나 무슨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나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내가 또 그런 행정 능력이 없었던 모양이지 뭐.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 뭐 참 기억은 별로 안 나는데 단 한 가지를 말하라고 그러면은 개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나 그 희망이 요구가 그렇게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우리 국내
무슨 뭐 정치 상황이라 할까 사회상을 깊이 이해 못한 측면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좀 발빠르고 적극적인 개혁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김대중 정부는 개혁을 위한 정권이다. 개혁 정권이다. 이런 생각이 은근히 밑에 깔려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뭐 욕심껏이라고 그럴까?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무슨 온노비 사건 같은 것은 나는 지금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그런 부풀린 일들이 꽤 있었고 뭐 집안일도 좀 우리를 좀 우울하게 했던 건 사실이고 또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말하자면 저항 이런 것이 이게 드러난 거란 말이죠. 수구 보수 세력들의 상당히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그런 소신 있는 그런 국정을 지원하자 그런 결의도 꽤 깊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랬죠. 근데 무슨 의도적으로 무슨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그 다음 정권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은 뭐 주장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게 무슨 실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그 노무현 정권이 탄생해서 계속 그 개혁 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한 그 결과는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대중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 이러한 그 업적이 우리 맞으면 민주화 세력들 또는 그 민주당 세력들에 대한 신뢰를 또 기대를 국민들 속에서 불러일으켰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지는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김대중 정권이 맞으면 민주정권으로서의 효시였다고 그런다면은 반드시 그 역사는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가지고는 발전이나 개혁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연속적인 집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나는 처음부터 노무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 지지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눌린 자들 또는 없는 자들,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사회적 모순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신념, 의지 이런 것은 내가 꽤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김대중 총리보다도 앞서가고 있었고 입장이 확실했고 그래서 난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어요.